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을 새운 최경혜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5월엔 인천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 노동자가 역시 새벽에 화장실에서, 10월엔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퇴근 뒤 숨졌습니다. 또 그때의 악몽이 반복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 섞인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고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날씨가 좀 춥네요. 그렇죠.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상에? 예전에 뭐 다큐 한번 출연한 적 있고요. 뭐 라디오 쪽은 있는데 이렇게 뭐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건 처음이죠. 편하게 하시죠. 네. 고건 그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쿠팡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How would I live without 쿠팡? 그 이제 홈킴이죠. 범석킴 그 쿠팡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모토로 이제 쿠팡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을 굉장히 많이 쓰고 호감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실 쿠팡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리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그 노동자분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나오게 된 계기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각에서는 꾼 아니냐, 원래 이거 노동조합 하던 사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떠세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은 그냥 그 전에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개 정도로 그냥 저 이렇게 잘 살고 돈 버는 것만 이렇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쵸,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그 전에도 저도 쿠팡을 봤을 때 어감부터 좀 귀엽고 이미지도 좋고 이미지 메이킹도 상당히 잘했고,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 현장에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런 국가적 재난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이면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집요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인의 결과물이 아니고 저희 피해자분들에 대한 좀 구제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피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네가 왜 피해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선택해서 간 거 아니냐. 근데 걸렸는데 왜 이거를 회사나 무슨 정부 탓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코로나라는 거는 쿠팡 내부에서 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이 코로나를 감염이 돼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회사에서 안전배려 의무를 잘 준수하고 방역 조치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다면은 노동자 84명 그리고 N차 감염자 48명에서 152명이라는 그런 추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것은 명백하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이 됐고, 그로 인해서 가족까지 전염이 돼서 그중에서 가족까지 전염되는 게 불가피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안타깝게 또 노동자 한 분의 남편분은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대세 상태에 계시고. 저는 이게 피해자라는 사실이 왜 피해자냐,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쿠팡의 거짓말 때문에 전파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피해자로 불릴 수 있다. 불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현장에서 뛰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쿠팡맨을 많이 먼저 연상을 했거든요. 저는 쿠팡맨은 아니고 쿠팡맨도 뭔가 배송할 물건이 있어야지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송할 물건들을 포장 상태까지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을 했던 거죠. 그 좀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물류센터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게 5월 달에 있었던 부천 신선식품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여기가 152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쿠팡의 거짓말 때문에 나왔다. 5월 23일에 쿠팡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직원들을 출근시키죠. 5월 25일에 또 확진자가 나왔고 그때서야 쿠팡이 확진자가 나와서 물류센터를 폐쇄했는데 그 전에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출근했더라. 그래서 감염이 더 커졌다. 네, 이게 팩트죠. 네. 네. 근데 꼭 거짓말 때문은 아니에요. 쿠팡 노동환경,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한복을 돌려있고, 네, 돌려있고. 네, 그리고 그 500명, 600명 일하는 그 물류센터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층에 하나가 있어요. 안쪽에 이제 작업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네. 매 층에 있진 않고 네. 한두 개 있는데 그거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일하는 네, 사람들. 네, 네. 하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100여 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쓰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층마다 인원이 좀 틀린데 네. 뭐 작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되고 네. 그리고 2층 이제 포장 작업하는 층 같은 경우는 더 되죠. 5호 쪽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거기는 뭐 3, 400명 정도. 그러니까 사로가 여러 개인 거예요. 사로가 한 3개 정도. 아, 2개. 네, 2개. 다른 물류센터는 모르겠고 그 쿠팡 다른 물류센터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인천 6센터 일하는 인원이 200~300명 정도 되시는데 거기도 하나로 알고 있고. 하나죠, 딱 하나. 그리고 네. 그럼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을 주는데 그거 빼고는 단 1분 1초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네. 담배도 안 대피고 그런 네, 시간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거의 이제 좀 용무를 해결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줄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장실 갈 때는 대소변 유무도 쓰고 그렇게 체크하고 간다. 뭐 대소변 유무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간적인 시간. 거 이제 예측이 가능한 내가 거죠. 언제 갔는지 그러니까 시간을 적고 간다. 제가 화장실 가려면은 대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곧 여기서는 4번이에요. 전화번호 그리고 간 시간 네. 이렇게 적고 가야 돼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센터가 재오픈하고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졌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부천 신선에서만 근무를 한 게 아니고 오산 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도 네. 이제 같은 신선을 취급하는 곳인데 거기는 휴대폰을 걷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분출하고 또 집에 갈 때 분출하는데 네. 그거에도 줄을 따닥따닥 붙어 또 쓰니까 네. 뭐 본인들은 뭐 자기네 뭐 기술력이나 이런 보안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인천 4센터에서 50대 계약직 노동자분이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일이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휴대폰만 있었으면은 그래도 SOS를 좀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뭐 보안이 한 사람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돌아가신 분 얘기하니까 과로사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쿠팡에서 올해만 쿠팡 사업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죠. 밝혀진 것만, 네. 알려진 것만. 네. 3월에 안산에서 배송을 하시던 쿠팡맨 배송을 하던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게 가장 첫 사건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화장실에서 네.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조리원이 또 돌아가셨죠. 네, 천안 목천에서. 네, 그리고 또 9월에는 장덕준 씨라고 네. 네, 칠곡 물류센터에서 또 과로사의 의혹을 받는,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10월에는 마장 쿠팡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 네,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주시던 분이 또 돌아가셨죠.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굉장히 살인적이에요. 그 보시면 그 장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일주일에 근무했던 게 8월 달에만 연속 59시간을 근무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야간 근무였죠. 야간 근무는 원래 근무 시간의 30%를 가중해서 계산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70시간 정도 일을 하신 거죠. 한 주에. 그 정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에서 주장하기로는 평균 44시간 일하셨고, 그리고 최고 52.5시간 일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쿠팡 실제 노동 강도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또 고건 대표님도 실제로 일하시면서 산재까지 당하셨잖아요. 네. 제가 계약직이라서 근무 스케줄이 제가 짤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줘요. 그때는 10일 연속 근무를 해야 된대요. 계약이 또 3개월밖에 안 돼 있고, 제가 만약에 좀 이렇게 뭐 항의를 했다가 안 좋게 찍히면은 연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당장 그쵸. 가장으로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제가 5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10일이 네. 마지막. 그래서 네. 오늘만 하면은 이틀 쉰다. 딱 생각하는데 연장 근무 시간에 다리가 퍽 하고 소리가 나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어디가 그러셨죠? 햄스트링 쪽. 햄스트링 파이라는 거 저는 해리케인, 손흥민이랑 같이 된 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았는데 제가 됐다는 게 대충 상상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연속 근무를 하시다가 햄스트링 부상이 와서 네, 터져버렸죠. 네, 산재 처리를 받으신 거죠. 장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했다. 네. 근데 쿠팡에서 말하기로는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근무 일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그 고용 구조 네. 이런 거랑 좀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부천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정규직이 3% 정도, 나머지가 계약직 일용직이에요. 네. 그래서 일용직이 70%, 네, 계약직이 26.8%. 네, 그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일용직 위주로 굴러가는 회사예요. 장덕준 씨가 했던 업무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워터 포장하시는 분들의 지원 업무예요. 어떻게 보면은 포장하려면 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아이스팩, 네. 드라이 아이스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빠져버리면 안 돼. 그리고 장덕준 씨는 사실 실제로 1년 넘게 그렇죠. 일을 하셨죠. 네. 직원과 같이. 상용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좀 분노가 되는 게 그렇게 일하다가 죽었으면은 먼저 조금 조의를 표하고 가는 게 맞는데 네. 뭐 일용직이니 어쩌니 하면서 네. 계약직 권유를 많이 했다. 근데 계약직 안 하는 이유는 네. 계약직을 들어갔다가 3개월 최초의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장이 안 되면은 계약 연장이 안 되면은 3개월 동안 모든 쿠팡 사업장에서 일을 못 해요. 장덕준 씨는 1년 넘게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2년을 일용직이라도 2년을 채우면은 네. 여기 선택권이 몇 가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자격을 얻는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은 퇴직금을 받는군요.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굳이 3개월 계약직을 시작해서 네. 재계약이 안 되면은 다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죠. 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UPH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UPH가 정확하게 뭐죠? 유닛 퍼 아워라 그래가지고 시간당 자기 처리 개수예요. 1시간 이거 1000개를 담았어요. 그럼 제가 UPH가 1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관리자들이 이거를 다 제대로 하고 있나 빠른가 안 빠른가 누가 빠른가 안 빠른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뭐 핸드폰 뒷번호 부르면서 여기는 저희는 뭐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고 1, 2, 3, 4번 1, 2, 3, 4 사원님 하면서 막 쫓아다녀요. 난리치면서.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직분 막 330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330이면 높은 건가요? 보통 평균이 평균 얼마나 80에서 90? 80에서 90? 거의 4명분을 하신 근데 거예요? 이게 조금 수치가 애매한 게 할당이란 걸 좀 잘 받으면은 사과 한꺼번에 30개 담으세요 그러면은 네. 꽁으로 먹는 건데 막 동선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하지도 않은 거를 기반으로 사람을 이렇게 조금 쪼아댄다 그럴까? 그거는 좀 맞지 않아요. 기계처럼? 그렇죠. 네. 너무 부품으로 취급하는 소모품 같은 사람 로봇 소모품처럼 말고 기계 취급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실제로 그쵸? 네.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그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근데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쿠팡을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진실,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남편분이 뭐 쇼크가 오셔가지고 혼수 상태. 네, 혼수 상태. 지금도 혼수 상태시죠?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하겠지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한다고 하진 않았느냐. 근데 쿠팡의 대처가 어떻습니까? 뻔뻔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뻔뻔하다. 대표님이 계속해서 보상과 사과, 그 5월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고 해오셨죠? 네. 네. 대답 있었나요?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형님 오늘 말을 너무 정제돼서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하다 보러 한 30% 나가